이찬원은 종합편성 채널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을 통해 발견된 빛나는 원석이었다. 이찬원의 미스터트롯 첫 무대는 범상치 않았다. 현재 대학생인 그는 KBS 1TV 전국노래자랑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 출연 경험을 바탕으로 신동부에 지원했다. 그는 예선에서 가수 이성우의 진또배기를 선곡, 구수하면서도 단단한 목소리로 곡을 완창해 찬또배기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와 함께 다른 참가자들의 노래 첫 소절만 듣고 제목을 바로 맞춰 찬또위키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찬원은 신동부 합격자들이 모인 지원 사격팀 그리고 고재근, 김호중, 정동원, 이찬원과 함께 패밀리가 떴다 팀으로 단체 무대를 꾸미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빛나려고 하기보다는 팀원들과 조화를 이뤄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준결승전 1대1 한곡 대결에서 나태주와 함께한 가수 남진의 남자다인과 결승전에서 부른 딱풀 무대로 그가 퍼포먼스도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준결승전 레전드 미션에서는 가수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을 선곡했다. 해당 곡은 이산가족의 이야기로 1996년생 이찬원이 겪어보지 않은 시대의 사연이 담긴 곡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었다. 하지만 이찬원은 자신이 가진 뛰어난 가창력에 감성을 더해 아픔이 느껴지는 절절한 무대를 완성했다. 많은 시청자들은 그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걷기와 특유의 구수한 목소리로 매 무대마다 부족함 없는 모습을 보여준 이찬원. 그는 이 같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고 심사위원들도 항상 그를 향한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현역부 임영웅, 영탁의 경쟁 후보로 꼽히며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다. 이런 그가 가수가 아닌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이찬원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순위 3위에 해당하는 미를 차지했다. 중간 집계 1위였던 그가 3위를 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는 팬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현역 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고 뛰어난 노래 실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그 결과 이찬원이라는 트로트계 원석을 발견하게 됐다. 이찬원은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알리며 활동 신호편을 쏘아 올렸다. 뿐만 아니라 더욱 구수해진 목소리로 들려줄 그의 노래 역시 기대된다. 앞으로 그가 빛나는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결승전은 크게 1라운드, 2라운드로 이루어졌고요. 1라운드는 작곡가 미션, 2라운드는 인생곡 미션이었어요. 1라운드는 유명 작곡가들이 준 트로트를 잘 소화해내는 미션이었어요. 첫 무대는 장민호가 장식했는데요. 작곡가 홍정수의 EDM 트로트인 역전 인생을 불러 이미지 변신을 했어요. 도포를 휘날리는 모습이 김연자 가수님을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마스터 군단에게 최고점 95점, 최저점 80점을 받았고요.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는 문자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공개하지 않았어요. 2라운드 첫 번째 무대도 장민호 씨가 가장 먼저 했는데요. 조항조의 남자는 이유로를 불러 최고점 98점, 최저점 88점을 받았어요. 마지막 무대여서 그런지 진심이 더 담겨서 노래가 정말 와닿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장민호 씨의 지금까지 무대 중전 이 무대가 가장 좋았어요. 두 번째 무대는 김희재입니다. 해군병장으로 군복무를 하며 무대를 어찌나 멋있게 준비했던지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느껴지더라고요. 노래도 칼음정 탈박자인데 춤도 진짜 잘 추는 가수님이셨어요. 1라운드에서는 김질용 작곡가의 나는 남자다를 불렀고요. 춤을 추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음정과 함께 최고점 96점, 최저점 79점을 받았어요. 2라운드 인생곡 미션은 김수희의 잃어버린 정을 불러 최고점 100점, 최저점 85점을 기록했어요. 마지막 무대다 보니 수고했다, 격려했다는 말을 많이 해주셨는데 조영수 작곡가님은 편곡에 대한 조언까지 덧붙여주셔서 가수들의 발전을 위해 정말 섬세하게 봐주시는구나 하고 다르게 보였어요. 준결승전에서 심한 감기로 고생했지만 결승전은 좋은 컨디션으로 마무리를 잘했던 희재군. 세 번째 무대 주인공은 김호중입니다. 1라운드에서 윤영선 작곡가의 트로트 바람남을 소화했어요. 탱고 리듬을 기반으로 한 트로트라고 하네요. 원래 작곡가님이 선뜻 소화하기 어려운 개성 있는 노래들을 만드신다고 하는데 처음 듣는 노래라 그런지 확 와닿는 건 없었어요. 작곡가분들이 주신 곡과 경연자들의 찰떡궁합도 승패 요인으로 갈린 것 같아요. 1라운드에서 최고점 97점, 최저점 82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는 조항조의 고맙소를 열창해 최고점 100점,
최저점 90점을 받았습니다. 과거 자신을 성악에 발들이게 해준 스승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노래했는데요. 가사의 마음을 꾹꾹 담아 부르는 게 느껴져서 모르는 노래였는데도 집중해서 봤어요. 네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정동원입니다. 트롯 병아리라는 별명이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불과 몇 달 만에 정말 많이 컸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키도 많이 큰 것 같고요. 그래도 1라운드에서는 작곡가 김종환의 여백을 불렀고 동원군의 장점인 담백하고 깔끔한 마무리로 칭찬을 받았어요. 1라운드는 최고점 97점, 최저점 79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는 대우의 누가 울어를 소화해 최고점 98점, 최저점 87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많이 응원했던 참가자 중 한 명이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의 큰 실수도 없이 무대를 마무리한 것에 아낌없는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어른들도 멘탈이 흔들려 힘들어하는 무대를 아이가 이렇게 책임감 있게 해내는 모습이 많은 걸 배우게 하더라고요. 다섯 번째 경연 무대는 영탁입니다. 작곡팀 플레이사운드 김지환 알고 보니 운수상태가 작곡한 지니아를 불렀습니다. 클래식식 곡 엘리제를 위하여를 샘플링한 곡이었는데요. 원래 있던 노래처럼 그리고 노래를 다 듣고 바로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로 어색함 없이 소화하셨어요. 1라운드에서 최고점 100점, 최저점 81점을 받았습니다. 인생곡 미션에서는 이미자의 내 삶의 이유 있음을 불러 최고점 100점, 최저점 88점을 받았습니다. 신나는 노래부터 잔잔하고 호소력 짙은 노래까지 장르 불문하고 잘 소화하시는 모습이 멋지셨어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노래 중엔 막걸리 한 잔에 여운만 한 게 없네요. 여섯 번째 무대는 2,000원입니다. 제가 진또배기로 한창 이분에게 빠져서 1일 10도배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어느 정도 제 생활을 찾았지만 무대를 보고 미소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류가 작곡한 토를 소화했는데요. 미스터트롯 실시간 댓글에서 앞으로 선거송으로 쓰일 것 같다는 글을 보며 웃었네요. 멜로디 자체가 어렵지 않고 신나서 영탁님 노래처럼 중독성이 있어 보였어요. 다른 건 둘째치고 의상이랑 표정이랑 다 귀여워. 1라운드에서는 최고점 100점, 최저점 81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는 그동안 곡 선곡을 도와주신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나훈아의 18세 순위를 선곡했습니다. 여러 선택지 중에 저도 저 노래를 선택했으면 했는데 딱 골라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결승이라고 엄숙하고 잔잔한 노래만 불러야 한다는 편견을 딱 깨주는 무대였어요. 정말 따뜻하고 신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무대였고요. 2라운드에서는 최고점 100점, 최저점 91점을 받으며 1등으로 올라섭니다. 마지막 무대는 준결승전 1위를 차지한 임영웅입니다. 박현진 작곡가의 두 주먹을 불렀고요. 기존 무대들은 섬세하고 잔잔한 노래들이 많았다면 이번엔 이미지 변신을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빨간 코트부터 장갑까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 1라운드에서는 최고점 99점, 최저점 81점을 받았습니다. 2라운드 인생곡 미션에서는 도성의 배신자를 선택했고 최고점 100점, 최저점 94점을 받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감정이 올라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무대를 보시는 어머니도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연자분들이 각자 사연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긴 무명 생활을 넘기며 20년 동안 노래를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오신 걸 보며 멋진 분들임을 실감했답니다. 내일 열리는 결승전의 유력 우승 후보 중 한 명인 이찬원님입니다. 진또배기 노래 하나로 본인의 이름을 각인시켰는데 어려서부터 전국 노래 자랑 트롯 신동으로 몇 차례 나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생일 인증이 안 되어 있어서 나무위키의 생일을 참조로 하였으며 자정 근처에 출생했거나 생일이 다르면 전혀 다른 사람의 사주가 됩니다.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 정확한 분석은 어렵고 상담시처럼 시간상 자세히 타이핑을 못하는 점은 양해 바랍니다. 괄호 안의 단어나 내용은 전문 용어이니 무시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가을에 태어나 큰 강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고 침착하며 참을성, 인내심과 포용력이 강합니다. 유연성과 융통성도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자기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됩니다. 행동하는 스타일은 남에 대한 이해나 배려심이 있어서 대인관계가 좋습니다. 의식주 관련은 나이 들어서도 크게 어렵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주 특징상 편관격입니다. 원칙이나 결단성이 강하고 소신 또한 있어서 밀어붙이는 힘도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다스리거나 권력성 기관, 덩치가 큰 회사에서 일하는 전형적인 직장인 스타일입니다. 인성이 안 보이는데 이건 태어난 시를 참조해야 합니다. 가수로서는 연기준 술에 공망 없음, 상관없음, 도화 한 글자, 어느 분야에서든 성공할 수 있는 기본은 있으며 예술성의 글자 한 개 정도로 약한 편입니다. 중상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기운은 10대에 들어와 지금은 없고 40대에 다시 크게 들어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꾸준히 하면 30대에 식상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는 가을만 유의하면 됩니다. 봄에는 새로운 일이나 귀인을 만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오면 망설이지 말고 추진해도 됩니다. 5-7월에는 명예도 올라가고 인기도 올라가고 일이 잘 풀립니다. 단, 5월에 여행이나 문서에 사인하거나 계약하는 일은 6월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8-10월은 관제구설입니다. 더 겸손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나를 낮추고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며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도와준다고 남에 의해 간섭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양쪽 다 좋지 않습니다. 이사나 계약, 여행 등 사인하거나 도장 찍어야 하는 일은 가급적 10월에 하는 것이 낫습니다. 11-1월 겨울입니다. 헤어짐과 만남이 반복됩니다. 소속사 변경일 수도 있고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는 말은 좋지 않으니 한 박자 쉬고 말하는 습관도 한 달 정도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12월 이후에는 새로운 일이나 사람이 나타나 제안을 하던 본인이 신규 앨범을 발매를 하던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좋습니다. 21년 4월까지는 큰 무리 없이 흘러가니 마음껏 본인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면 됩니다. 21년 운도 좀 쓸 것이 있는데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때 적겠습니다. 본업 가수로서 일에 행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주 팔자라는 것이 좋은 팔자, 나쁜 팔자 없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 됩니다. 운은 내일 날씨 예보와 같이 참고하는 것이지 인생은 노력하기 나름입니다. 2000원 1위 할 것까지는 알았는데 연기되어 버렸네요. 전체 운상 3위까지가 월운이 누구 하나 특별히 좋거나 나쁜 운이 없어서 모두 비슷하긴 했는데 전체 흐름상은 2000원이 우위였고 임영웅, 영탁씨가 약간 낮았거든요. 차라리 국회의원 당선 찍는 것이 쉬운 듯. 작년인가 수능 지진으로 연기되듯 인생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늘 있습니다. 원래 3등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아요. 누가 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2020년 3월 12일 미스터트롯 최종 순위 발표 연기 후에 여담 올림. 2020년 3월 14일 최종 순위 3위로 내려왔네요. 아무튼 본인으로서는 최고의 한 해가 되었을 듯.